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유전과 진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전에 대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유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전이 뭘까요? 유전.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누구로부터 전해져 내려올까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 물질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유전입니다. 여러분 유전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죠? 부모님을 보면 나를 닮았죠? 나를 닮은 내 동생. 이런 걸 보면 부모로부터 뭔가 내려오긴 내려오는구나.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까? 이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용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질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형질. 형질은 뭘까요? 형질. 형질은 생물이 가지는 어떤 형태나 모양. 형태가 모양인가요? 생물이 가지는 어떤 형태나 특성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멘델이 연구한 것들의 특성을 예로 들어보면 완두가 이제 심으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의 색깔 이것도 하나의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완두콩 그 씨앗 완두의 모양 동그란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는데 이 씨의 모양도 형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란색 완두 녹색 완두 이렇게 있는데 이 완두의 색깔 씨의 색깔도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콩깍지가 매끈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 주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콩깍지의 모양도 형질, 콩깍지의 색깔도 형질, 그 다음에 꽃이 달리는 위치, 얘는 지금 위에 달려있고 얘는 줄기 끝에 달려있고 얘는 줄기 옆쪽에 달려있죠. 자, 그 다음에 키, 완두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난 이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을 때 이 키도 형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질 잘 알아두세요. 형질이라는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질을 배웠으면은 대립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대립형질은 뭘까? 이 단어만 딱 놓고 보면은 대립되는 형질입니다.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립되는 형질을 말해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완두가 심으면 꽃이 피게 되는데 그 꽃의 색깔이 형질이죠. 그런데 이 꽃 색깔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립되는 형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색 꽃이 피기도 하고 흰색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뚜렷하게 대립되는 형질인 거예요. 그래서 꽃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네, 대립 형질은 보라색과 흰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C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대립 형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어요. 뚜렷하게 대립이 되죠. 그 다음 C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은 노란색과 녹색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콩깍지 모양에 대한 대립 형질은 매끈한 것과 주름진 것 이것이 바로 뚜렷한 대립 형질입니다. 자식을 낳아봤는데 반은 매끈하고 반은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뚜렷한 대립 형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무조건 매끈하고 어떤 건 무조건 주름지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게 딱 구별되는 대립 형질이 바로 대립 형질이고요. 콩깍지 색깔이라는 형질에 대한 대립 형질은 녹색인 것과 황색인 것. 그 다음에 꽃의 위치에 대한 대립 형질은 줄기 옆에 피는 꽃과 줄기 끝에 피는 꽃. 네,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 마지막으로 키에 대한 대립 형질, 큰 것과 작은 것. 중간 건 없다는 거예요. 크거나 매우 작거나. 이게 바로 대립 형질이고 이 7가지 대립 형질을 가지고 멘델이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자, 이것이 대립 형질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또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이제 멘델이 실험을 할 때 자가수분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타가수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자가수분.
자가라는 말과 수분이라는 말이 여러분 낯설 텐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사실 이게 완두콩이 피운 꽃의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꽃이 있으면 꽃잎이 있고 이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죠. 선생님은 암술과 수술을 좀 따로 떼서 그냥 일반적인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암술이고요. 이게 수술이죠. 그러면 수술은 여기서 꽃가루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때 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암술 머리 위에 꽃가루가 이렇게 묻은 상태, 이것을 수분되었다, 수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가 수분이다 라고 하면 그 하나의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있죠? 같은 그루에 있는 꽃의 꽃가루가 암술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가수분은 뭐냐면 다른 그루, 하나의 식물체가 있을 때 또 다른 식물체가 있죠. 이 또 다른 그루의 꽃가루가 암술 머리 위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식과 발생할 때 배운 수정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면 동물의 수정은 뭐였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 그래서 수정이 되면 하나의 수정란을 형성해서 얘가 그 세포 분열을 통해 이제 나중에 하나의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다면 식물의 수정은 어떤 걸까요? 식물의 수정도 역시 정자와 난자의 만남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것을 수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식물은 정자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세포가 없어요. 대신 이 꽃가루가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관을 뻗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가 조금 자라나서 이 암술대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요. 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터널같이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쭉 길어지는데요. 이 안에 사실 핵이 있어요. 이 핵이 여기를 쭉 이동하면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쯤 왔을 때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생식세포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암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술의 이 아랫부분에서 또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여기에 난자와 같은 세포인 난세포가 생기게 돼요. 이 난세포와 아까 이 꽃가루로부터 만들어진 정핵이라고 하는데 얘도 뭐 정자와 같은 개념이겠죠. 자, 정핵과 여기 있는 난세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수정입니다. 수정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에 자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이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수분과 수정의 차이점 여러분 구별되시겠죠? 수분이라는 것은 꽃가루가 암술머리 위에 묻는 것이고 수정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조금 더 자라나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결국 여자의 생식세포와 남자의 생식세포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수정입니다. 수분되었다고 해서 수정된 것은 아니죠. 수분되면 수정되겠지만 이것이 같은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잘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의 그림이 나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성과 열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성, 열성. 우성과 열성. 딱 보면 우성은 뭔가 우수하다, 우세하다. 열성은 뭔가 열등하다. 예, 한자로 보면은 우세하고 열등하다 이런 뜻 맞는데요. 실제로 우성은 우수해서 우성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열성은 열등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형질을 열성, 형질, 열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어요. 자식에게서 둥근 완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우리가 뒤에서 더 배울 거긴 하지만 사실은 얘의 인자도 받았고 얘의 인자도 받은 거거든요. 둘의 인자를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 걸 보면 이 표현된 것이 바로 우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성이라는 거는 표현되는 형질. 둘 중에 뭐가 우성인 거죠? 그럼 둥근 것이 우성인 거죠. 하지만 표현 안 된 주름진 것이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성과 열성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두 개의 단어가 남았는데요. 바로 표현형이라는 단어하고 유전자형이라는 단어입니다. 표현형, 유전자형. 그럼 표현형은 뭘까요?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자, 만약에 유전인자를 둥근 유전인자하고 주름진 유전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체는 뭐가 표현이 되냐면 우성형질인 우성인자인 둥근 것이 표현이 되는, 둥글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유전인자 다 들어있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둥글다고요. 이때 표현형으로 쓰시오 하면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동시에 이렇게 둥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것만 쓰기 때문에 뭘 쓰면 되냐면 둥근 완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둥근 완두라고 해서 표현형이 둥근 완두라고 해서 이 안에 유전자가 모두 다 둥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감추어진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형은 뭐냐? 유전자형은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구성입니다. 즉, 이 둥근 완두라는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같이 들어있다. 그러면 유전자형은 둥주 이렇게 쓰는 거고, 둥근 완두면 정말 둥둥 이렇게 다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유전자형이 둥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둥주, 둥둥이라고 쓰니까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좀 통일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서 통일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성형질, 지금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우성형질을 둥근 거죠. 이 둥근 것, 우성형질을 영어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둥근 것은 라운드잖아요. 우성형질을 영어로 했을 때 이 첫 글자, 지금 이게 R이죠.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 게 우성인자를 유전자형으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열성은 그러면은 주름진 것인가? 주름진 것을 영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성에 대해서 열성은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럼 주름진 것은 소문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둥주를 가진 어떤 둥근 완두가 있어요. 얘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하면은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둥근 인자와 주름진 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유전자형. 그렇지만 표현형을 쓰세요 하면은 둥근 완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요. 얘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써요. 라지알 또는 대문자 또는 뭐 큰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표현형은 뭐죠? 둥근 완두죠.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완두가 될까요? 유전자형은 이거예요. 스몰알. 그렇지만 얘 표현형은 뭐예요? 주름진 완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순종의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일대에서 모두 황색 완두를 얻었다. 완두의 C 색깔에서 우성형질은 무엇인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순종의 둥근 완두, 황색 완두래요. 황색 완두. 황색이 벌써 뭐 힌트가 쫙 나오네요. 녹색 완두. 얘가 소문자인 거 보니까 얘가 딱 열성인 게 드러나죠. 자, 두 개를 교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잡종 1대에서 모두 황색이 태어났대요. 모두 황색. 그러면 누가 우성일까요? 황색인 것과 녹색인 것을 교배하였는데 자식이 황색이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 거죠? 이때 잡종 1대에서 표현된 것이 우성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황색이 우성입니다. 그러면 질문, 완두 C 색깔에서 우성형질은 황색이 되겠고요. 2번 문제,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자, 얘 유전자형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 거죠. 라지 Y 물려받았을 거고 얘는 스몰 y 물려받아서 자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전자형 쓰면 됩니다. 물려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식세포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자, 꽃가루 날아왔어요. 자, 이 꽃가루가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얘랑 만난다 그랬죠. 생식세포 분열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꽃가루가 얘였다면 생식세포 분열을 했을 때 이 생식세포 안에는 부모가 가진 것의 절반만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생식세포, 뭐 스몰 y 하나만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암술도 아까 생식세포 분열한다 그랬죠? 여기 난세포 생기는데 이 난세포 안에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중에 절반만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유전자형. 그렇지만 서로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 게 우성이니까 황색 인자 얘가 표현형이 되겠죠.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이고요. 잡종 1대가 가진 대립 유전자를 그림의 염색체 위에 표현을 해보래요. 자, 염색체, 한 쌍의 염색체가 있네요.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존재하죠.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 있어야 돼요. 여기든 저기든 어느 위치든 같은 위치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이렇게 띠가 있고 이 띠에 유전자가 있는 거고,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하나는 라지 Y, 하나는 스몰 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뭐 배웠죠? 좀 길게 배웠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 꼭 여러분 알아두세요. 유전, 형질, 대립형질, 자가수분, 타가수분, 수정, 그 다음에 우성열성, 마지막으로 표현형, 유전자형. 몇 개 배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 배웠네요. 여러분 이 10가지 모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